오늘은 사무용입니다. 얼마 전에 그때 5600G가 아니고 5500GT죠. 뭐 그놈인데, 그래서 그게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때 APU 마지막 나갔다고 하고 이제 안 판다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근데 12100도 올랐더라고요. 이제 저렴한 게 없어요. CPU가 10만원 초반대가 없어요. 10만원 다 중반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5500GT, 5600G나 5500GT나 5500GT, 4600G, 지금은 5500GT밖에 없고요. 가격대가 제일 괜찮은 게. 그 다음에 12100, 이게 가격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빠릿빠릿한 걸 원하면 12100, 요거 벌크로 사시면 되고요. 코어가 좀 더 넉넉한 거, 다중작업 많이 하시는 사무용도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하면 5500GT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준으로요. 지금이 1월 말이거든요. 1월 말 기준으로 1월 중간, 1월 말. 가격이 그때 제가 판 게 쑥 올랐어요. 그래서 영상은 뭐 바로 다음에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도 기존에 있던 재고를 다 팔아가지고 이제 비싼 제품밖에 못 팔아요. 지금 가격으로. 12100 있고 24OK, 235K인가 12400, 14400에 해당하는 거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9600 처음 나왔을 때보다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건 사무용으로 쓰지는 못할 것 같고, 12100을 쓰는데 14100이 코어 클럭은 조금 더 높아요. 12100보다. 근데 가격이 2, 3만원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클럭 조금 더 높은 거는 실제로 사용해보면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느낌이. 그 중에 12100이 더 저렴하다, 한 1만원 이상 차이 난다, 그러면 12100 쓰시면 되고, 만약에 1만원 이하로 차이, 그러니까 만원 정도만 더 주면 된다 하면 14100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14100하고 벌크 가격으로 보면 정품 가격으로는 한 1, 2만원 밖에 차이 안 나는데 2만원 정도, 벌크 가격으로 보면 14100하고 12100 아직 가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12100을 썼습니다. 부품 가격이 그전에 재고들이 있어가지고 쭉 떨어졌는데 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고, 보드는 당연히 H610이고요. 사무용이니까 제일 저렴한 거 써야죠. 그 전에 제가 팔았던 그 보드 가격도 또 올랐더라고요. 그 보드가 그 HDMI가 두 개 있어가지고 좋았었는데, 가격대가 오르면 또 사무용 쓰긴 그렇죠. 256기가 아직 넣고 있거든요. 256기가 중에 디램 있는 제품이 이제 비싸서 안 쓰고 있는데, 디램 있는 제품 쓰시려면 500기가부터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56기가 중에 디램 있는 제품 딱 한 개 남아있었네요. A 데이터 거, 좋은 건 아니에요. A 데이터 거예요. 그런데 디램 없는 거보다는 좋겠죠. 디램 없는 제품 가격에 디램 있는 제품 마지막 한 개 딱 남은 거, S407 요렇게 디램 없는 제품보다 디램 있는 제품이 좋은 게, 안정성이나 그런 걸 떠나서 AS가 5년은 되죠. 디램 있는 제품은. 디램 없는 제품은 보통 3년이고, 정품 기준으로 벌크 말고. 그러면 디램 있는 제품이 성능이 좋으니까 제조사에서 5년을 해주겠죠. 그 고장률이 작으니까. 디램 없는 제품 3년 해주는 건 3년 해주는 이유가 있겠죠. 판매자들도 손해를 안 봐야 되잖아요. 제조사 디램 있는 제품을 AS 기간을 그렇게 맞춰주는 거겠죠. 요건 뒤에 그래도 아날로그하고 HDMI 있죠. 그래서 요런 보드는 듀얼로 쓰시려면 아날로그 포트를 쓰셔야 돼요, 한 개를. 그래서 그렇게 추천 안 드리는데, HDMI하고 DP 있던 그런 보드들은 지금 가격대가 요거보다 한 1, 2만원씩 더 비싸요. 사무용은 전체 다 해서 한 4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그 사이죠. 그래서 1, 2만원이 진짜 커요. 게임용이야 그래픽카드 하나 해가지고 한 5만원 더 비싼 거 쓰나 마나, 한 100만원에서 5만원이면 얼마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그것도 줄이시려면 5만원도 줄일 수 있는데, 사무용은 만약에 40만원이다. 그럼 41만원, 42만원 되면 그 체감이 확 나죠. 만약에 44만원, 40만원짜리가 44만원이었다. 그럼 10% 차이잖아요. 그럼 4만원은 디스크 용량을 더 올릴 수 있거든요. 보드 저렴한 거 쓰고 디스크를 256기가에서 500기가 쓰는 거, 요런 거에 더 나을 수도 있죠. 요즘엔 거의 다 사제 쿨러를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 기본 쿨러 장착하시는 분들 보면 쿨러 장착을 제대로 못 하셔가지고 가져오시는데 덜렁거리고, 그래서 컴퓨터 계속 꺼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점검해달라 하는데 보니까 쿨러가 안 달려질 거고, 그러면 제가 여쭤보죠. 이거 처음 사용할 때는 안 꺼지지 않더냐고. 그러면 맞다고. 처음에는 안 꺼지다가 어느 정도 사용하면 꺼진다고. 그런데 한번 꺼지기 시작하면 계속 꺼진다고. 조금만 사용해도 꺼진다고. 그렇죠. 한번 꺼지기 시작해가지고 일단 열이 만약에 한 80도 90도 받아 있는데 완전히 차가운 상태로 안 식고 10도 20도 여기까지 안 식고 50도 60도 돼 있을 때 컴퓨터 또 켜지죠. 켜져가지고 또 쓰면 또 다운되고, 쿨러가 장착이 안 돼 있었으니까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쿨러는 이렇게 잡아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안 흔들리면 쿨러가 제대로 장착된 거예요. 웬만하면 제대로 장착이 안 됐더라도
흔들어가지고 안 흔들리면 표면적이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열 때문에 툭 꺼지는 일은 없겠죠. 자, 요건 여기 LED판이 달려져 있어요. 되게 특이해요. 방열판 LED판 이게 달려져 있어가지고 떴지는 못해요. PCI 익스프레스 슬롯 전력으로 LED가 들어옵니다. 별 의미는 없고요. 요즘에는 이것도 단종인가 보더라고요. 가격이 쭉 올랐어요. 제품이 좋아서 판매가 많아서 가격이 오른 게 아니고 단종이니까 올랐겠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받아놓은 거 딱 한 개 남아있네. 256기가를 중간에 찾으시는 분들은 보통 어르신들이 많죠. 그래서 디스크를 3만원, 4만원 이렇다고 하면 비싸다고 해요. 용량 작은 거 없냐고. 근데 요즘 120기가는 못 써죠, 거의. 그래서 256기가가 제일 작은 거다. 요즘엔 256기가도 잘 안 만든다, 회사들이. 맞죠? 256기가 디램 있는 제품이 없죠. 3, 4만원도 비싸다고 하세요. 256기가를 그런 손님들이 많이 찾으세요. 한 개 남아 있었네요. 디램 있는 제품이. 그래서 지금 256기가 저렴한 디램 없는 제품 팔고 있거든요. 그 패트리얼 이름은 모르겠네. 그거 팔고 있는데 그거밖에 이제는 없어요. 디램 있는 제품은 멸종이에요. 램은 사무용이니까 8기가 한 개만. 8기가 쓰시다가 작업을 엄청 많이 하신다. 사무용이라고 했는데 캐드라 그런 거 쓰신다 하면 한 개 더 할 수 있죠. 램은 그냥 꽂으면 되니까 추가 공인비나 그런 거 없거든요. 부족하다 하시면 직접 꽂으셔도 되고요. 못 하시겠다 하면 저한테 가져오시면 장착해 드리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죠. 까만색 선택하셔서 까만색으로. 사무용은 그래픽카드도 없고 보통 내장 쓰죠. 듀얼 트리플 모니터 쓰는 경우에는 출력 영상 포트가 부족해서 그래픽카드를 쓰고 내장 그래픽, 외장 그래픽 다 쓰거나 안 그러면 그래픽카드에 포트 한 두세 개 달린 거 써가지고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그래픽카드를 장착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그래픽카드 없이 쓰시죠. 모니터 한 개 쓰시고 그냥 많이 해도 듀얼 모니터 쓰셔도 내장 그래픽으로 두 개 하실 수 있고 그런 경우도 있죠. 보드에만 반대가 있으면. 그래서 컴퓨터 구매하실 때 사용 용도를 정확히 얘기하실 주시고 나는 사무용 쓰는데 캐드 정도 하시고 안 그러면 워드 정도만 한다 이렇게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모니터 두 개 쓸 경우는 모니터 두 개 쓴다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면 내장 그래픽 포트 이런 거 두 개 쓰려고 하면 아날로그 포트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보드도 HDMI 두 개 있는 그런 보드가 없다 하면 차라리 아날로그 포트보다는 DP HDMI 컨버터 선만 있으면 되거든요. 일반 선하고 가격 같아요. 그래서 DP 커넥터나 저건 아날로그 신호죠. 그래서 저거 말고 DVI라도 달린 거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쓸 수 있죠. 인텔 AMD 요즘 거는 내장 그래픽 기본으로 두세 개는 출력하죠. 최대 출력 개수 보드에 따라도 그게 다를 수도 있는데 보드에서 지원하는 따라 3개 있어도 2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일단 듀얼 모니터 쓸 때는 얼마 전에 고객님이 듀얼 모니터 쓰고 싶다고 모니터를 하나 구매해 가셨어요. 그런데 안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꽂을 데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컴퓨터 뒤에 한번 찍어 보내달라고 했더니 보드가 이런 거였는데 소켓이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판매한 건 아날로그 포트가 없었어요. HDMI하고 DP 지원되는 모니터거든요. 120Hz까지 지원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모니터 쓸 수 없다. 다시 오셔가지고 그 아날로그 대 디지털로 신호를 바꿔주는 컨버터 있거든요. 컨버터까지 구매를 하셨어요. 그렇게 해도 또 안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나오는데 화면이 늘어져서 나온다. 너무 크게 옛날 화면처럼. 그래서 출장을 부르셔서 또 돈을 쓰셨어요. 그래픽카드 드라이버가 설치 안 되는 거예요. 판매 측에서 설치를 안 했더라고요. 드라이버 설치하고 윈도우 업데이트 하니까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1080p. 그 전에 720p인가 그것까지밖에 안 되다가 풀 HD가 안 되다가 그 고객님은 보드 하나 때문에 물론 뒤에는 보드 문제는 안 냈잖아. 듀얼 모니터 쓰려다가 모니터는 원래 사야 되는 거고 여기 방문만 한 3번을 하셨고 제가 간 거 한 번이고 그래서 돈을 많이 쓰셨어요. 모니터 값 외에 이것저것 처음부터 얘기를 딱 해주시면 그런 부가적인 금액을 쓸 필요가 없었죠. 듀얼 모니터 하실 때. 그래서 컴퓨터를 저한테 구매하실 때가 아니라도 다른 데서 구매하실 때라도 컴퓨터 사실 때 온라인에서 자기가 알아가지고 구매하시면 별 문제 없고요. 잘 몰라서 컴퓨터 구매하실 때 자기가 어떻게 사용할 건지 컴퓨터 사양은 잘 모르셔도 되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거며 어떤 환경에서 사용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쓸 거고 그 다음에 금액대는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아까 전처럼 듀얼 모니터를 쓰냐 모니터를 3개를 쓸 거냐 이런 거를 상세히 얘기해 주시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율을 해가면 되는 거죠. 고객님 중에서 중고 컴퓨터 있냐 해가지고 안 판다? 저는 중고 안 하죠. 그래가지고 중고는 다른 데 안내해드려요. 다른 컴퓨터 가게. 여기 주변에도 컴퓨터 가게들이 한 2-3개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에 한번 알아보시라면 저한테 그래도 하고 싶다고 그러면 새거 얼마냐 해가지고 40만원 저렴할 때는 30몇만원도 됐었죠. 어떨 때는 50만원 그렇게 되면 그렇게 안내를 해두면
너무 비싸다고 20만원짜리 없냐고 그러시곤 해요. 견적서를 뽑아가지고 보여드리면서 부품 가격이 이만큼이다, 제공비는 요만큼 받는다, 그렇게 하면 고객님께서 그러면 생각 좀 해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율이 되는 거죠. 정확한 가격을 몰라도 말씀해 주시면 그 판매자는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거죠. 사기치는 데야 어쩔 수 없고, 사기치는 데는 사무용 4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있는데 사무용 잘 모른다고 한 100만원 선에서 그렇게 한다면 부품은 40만원짜리인데 100만원 다 받아갈 수도 있는 거죠. 사기꾼은 잘 걸러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래서 정상적인 판매하는 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추가적인 지출 없이 그렇게 필요한 사양을 딱 맞출 수 있는 거죠. 보통 판매업자들이 고객님이 어떤 용도로 쓴다, 어떻게 쓰고 싶다면 그거보다 혹시나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되거나 안 그러면 나중에 다른 용도를 더 추가로 쓰시다 보면 레지스트에 뭐가 많이 쌓이죠, 캐시하고. 그렇다 보면 그거보다는 조금 넉넉히 맞춰주거든요. 뭐든지 그래. 우리 병원에 가도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도 자기 증상을 상세하게 얘기해주면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하기가 훨씬 쉽죠. 그리고 병명을 찾아내기도 훨씬 쉽고, 물론 쓸데없는 얘기 계속 자기의 감정 그런 걸 오래 얘기해버리면 일반 어디 아파서 가는데 그런 걸 얘기해버리면 오히려 진료하는데 시간만 많이 잡아먹고 방해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증상, 언제부터 아팠고, 병원에서도 물어보죠. 언제부터 아프셨나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 걸 상세하게 설명하면 훨씬 좋은 거죠. 고객님들 컴퓨터 가져오시는 것들 중에 보면 파가 너무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보면 얘기만 해드리죠. 파가 용량이 작다,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쓰시는데 문제 없으면 그대로 쓰시고, 혹시나 다음에 컴퓨터가 꺼지거나 하면 파워 의심도 한번 해봐야 된다. 일단 컴퓨터가 버벅대거나 꺼지거나 그러면 전력이 부족하면 CPU나 GPU가 일을 제대로 못하죠. 다 100%. 그래서 버벅이는 경우도 있고,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꺼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전류 요구량이 많으면 파가 터지는 경우도 있죠. 우리 그렇잖아요. 열이 엄청나잖아요. 전기 콘센트도 에어컨 같은 거 따로 쓰라는 게 전력 소비량이 많죠. 소비 와트수가 높죠. 그래서 당겨 써버리면 공급을 못 해줘가지고 저항이 심해지죠. 요구량보다 많아지면. 그러면 저항이 심해지면 열이 엄청나죠. 그래서 불이 나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퓨즈 같은 게 있으면 퓨즈 같은 게 차단이 되거나, 요즘엔 자동 차단기 그런 게 차단되죠. 예전에는 퓨즈가 탁 터져버리고, 컴퓨터도 파워 안에 퓨즈가 있죠. 유리 진 공간에 여기 필라멘트 같은 것처럼 그렇게 안 돼 있죠. 요즘에는 반도체 형식으로 납땜이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안전에 퓨즈를 달아놨기는 했는데, 형식으로 퓨즈를 달아놨는데 그게 톡 터지면 그거 가는 것보다 파워 바꾸는 게 가격이 더 저렴하죠. 인건비 생각하면.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용량을 조금 넉넉히 써주면 부족해서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죠. 뭔 얘기하다가 파워 얘기까지 왔죠. 혼자 떠들다 보니까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여기는 500W 넣었다. 요런 기본 내장 그래픽으로 쓰는 건 한 300W만 해도 충분해요. 남죠. 근데 제가 파는 건 500W가 최저라서 지금 완전 좋은 브랜드다 이런 거 말고 뻥파 아니다 중에는 500W 밑에 내려가도 가격 차이가 많이 없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거 컴퓨터 앞쪽에 파워에서 나온 선들 뭉치 있거든요. 그게 전원 단자인데 거기 거 하나 모양 맞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꽂으시면 돼요. 끝까지 제가 영상 찍었던 거, 그 사무용 사신 고객님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하드가 있는데 직접 연결해 보신다고, 파워선에서 하나 빼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데이터선 꽂혀져 있잖아요. 기존 컴퓨터에 있던 하드, 거기 있던 선을 그대로 빼가지고 메인보드에 꼽는 모양이 하는 개밖에 없다. 거기 꽂으시면 된다. 그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방금 연락이 오셨네요. 그게 꼽는 게 맞냐고. 파워 여긴 뒤에 들어갈 공간이 없죠. 강단파가 돼가지고 따로 파워하면 좀 쿨러 같은데 걸리지 말라고 앞쪽에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해놓거든요. 뭉치를, 남은 파워선 뭉치를. 요거 있죠, 케이블들. 이게 너무 많잖아요. 한 줄에도 3개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님이 어떤 거 꽂아야 되냐고 그렇게 연락이 왔네요. 다 같은 거죠. 모양만 같으면 사용 용도가 다 같은 거예요. 종류 상관없이 한 개만 꽂으시면 된다. 필요하신데 모양 맞춰가지고. 여기도 요즘에 이거 몰렉스 ID 4핀 요거 있죠. 사타 말고 요거 여러 개 달렸죠. 이것도 3개나 있죠. 여기에 한 개만 꽂으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드는 사타
전원선. 이 포함한 것도 2개죠. 6개가 있죠. 처음 이런 거 만지시면 정신없죠. 그런데 고객님 처음 하시는데 찾아가지고 대략적인 말로만 설명드리고 안 되면 연락하라고 했는데 잘 하시네요. 물론 또 한 번 더 전화 올 수도 있고요. 어려운 거 없다고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안 되시면 다시 가지고 오시면 제가 봐드리겠다고 했는데 또 가져오면 그 시간과 그 인력, 컴퓨터 가게가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혼자서 혹시 해보시고 안 되시면 가지고 오시라고 안내를 드렸더니 잘하고 계시나 봅니다. 컴퓨터 조립 이런 것도 자기가 좀 만질 줄 안다 그러면 천천히 보고 하면 되거든요. 엊그제 전화 가서 컴퓨터가 안 켜진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안 켜지냐니까 조립을 했는데 바이오스를 계속 들어간다. 그래서 보니까 직접 조립을 하셨는데 윈도우 설치를 안 하셨더라고요. 휴대폰처럼 켜면 완제품처럼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죠. 우리 PC도 완제품 사면 다 돼 있어요. 안에 윈도우 설치라고. 그런데 자기가 부품 사가지고 직접 조립했으면 아무것도 없죠. 설치를 하러 갔는데 엉망인 거예요. 컴퓨터가 쿨러도 제대로 안 채워져 있고 이러면 이거 윈도우 깔아도 컴퓨터 꺼진다고 깔다가 중간에 꺼질 수 있다고. 그래서 잠시만 손 좀 봐도 되겠냐 해가지고 일단 작동 대게만 새로 싹 조립을 했거든요. 쿨러도 빠져있던 거 새로 하고 뒤에 후면 쿨러도 거꾸로 돼 있고 수냉 쿨러는 장착이 안 돼 있고 그때 14,700이었나 14,600KF였나 그랬었는데 이거 기본 쿨러로 안 된다고 하니까 수냉 쿨러 있는데 못 달겠더라고. 잘 안 맞다고. 이거 유튜브 같은 거 보시고 새로 제대로 설치하셔라. 제가 윈도우 설치만 OS만 설치해드리러 갔는데 그걸 갖다가 싹 다 해버리면 그건 조립 대행을 맡기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도 못하고 가지고 와야 되고요. 거기 가서 조립 하나 한다고 2-3시간씩 앉아있으면 가게 퉁퉁 비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손님도 올 수도 있고 컴퓨터를 처음 해봐도 조립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제가 알아서 조립을 했었고 기존에 있던 컴퓨터를 써보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그렇게 알아가지고 그냥 구멍 맞는데 꽂으면 되거든요. 댓글 중에 그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하고 돈 받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들었죠. 누구나 다 하고 돈 받는 거 맞다고. 그 서비스라고 요거는 서비스직이라고. 그런데 서비스가 아니고 그렇게 하나도 모르셔가지고 기술처럼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뭔 얘기하다 얘기했지. 그래서 자기가 진짜 기계 같은 거 그 다음에 조립 같은 거 잘 못한다 그러시면 업체를 맡기시는 게 나아요. 그렇게 고장내서 오고 이상하게 해가지고 부셔가지고 오면 조립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조립 대행보다 금액이 더 나아요. 방금 손님처럼 조금 이렇게 저한테 문의를 해가지고 모르면 사진 찍어가지고 한 장 보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냐? 맞다. 그 정도는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저한테 구매해 가셔가지고 새 컴퓨터였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사정을 잘 알죠. 어떻게 제가 그리고 그날 말씀도 하셨고 그 대뜸 전화해가지고 컴퓨터가 있는데 뭐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되냐 마치 상담소 그런데 전화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고객님 컴퓨터 한경을 모르니까 아예 못 드리는 거고요. 그런 건 어디 질문하는데 물어보셔라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알아야 뭘 해주죠. 그런데 방금 같은 경우는 저한테 구매 얼마 전에 하셨고 며칠 전에 새 컴퓨터 제가 판 거 요 케이스에 그대로 팔았거든요. 사무용. 저렇게 자기가 조금 할 수 있겠다 하면 직접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 누가 생각해도 똥손이다. 내가 뭘 해도 스스로도 느껴진다. 그런데 컴퓨터 관심은 있다. 그래가지고 혼자 부품을 샀다. 그러면 처음 딱 보고 할 수 있겠다 하면 해보는데 대책이 안 선다 하면 빨리 들고 가까운 친구나 해줄 수 있는 친구 믿을만한 친구가 대신해줬다고 했는데도 엉망인 사람이 많아요. 얘기 또 딴 데로 새는데 엊그제 친구가 해줬다고 했는데 와 저보다 조립을 깔끔하게 하신 거예요. 친구가 하루 종일 했대요. 그 조립을 깔끔하게 한다고. 그래서 부품 구성도 좋고 그 친구는 싸게 해달라 해가지고 보드는 저렴한 게 잘 찾으셨고 해가지고 몇 년 전에 구매하셨다는데 부품 사양도 그 당시 최신 사양이었고 딱딱딱 구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잘하는 친구한테 맡기면 충분히 좋은 컴퓨터도 조립을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친구한테는 맡기지 말고요. 잘하는 친구들은 주위에도 소문이 났잖아요. 보면 뭘 잘 만지고 조립 같은 거 잘하고 퍼즐 같은 거 잘 풀고. 아까 전에 전화하신 고객님 연락 없네요. 장착하셨나 보네요. 컴퓨터 내부에 처음으로 전선을 연결해 보시게 됐네요. 처음이 약간 낯설고 어렵지. 저렇게 조금 해보다 보면 물론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부실 수도 있는데 조금씩 하다 보면 크게 문제는 안 돼. 컴퓨터 혼자서 업그레이드하고 좋은 거 찾고 그렇게 바꾸고 자동차 튜닝하듯이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는 걸로 튜닝하는 재미를 느끼면서 놀 수 있는 거죠. 저한테 공인비 드리고 이런 거 안 하고 집에서 혼자서 소소하게 재밌잖아요. 부품 한 개씩 사고 그렇게 하면. 저는 업자라서 안 재밌어요. 저는 일이에요. 간혹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컴퓨터 맨날 조립하고 재밌게 돈 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컴퓨터 가게 차리고 싶다고 어떻게 할 수 있냐 알려달라 어떻게 차리면 되냐 뭐 알아야 되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업이란 게 그렇죠. 직업은
좋아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는 걸 직업으로 해야 돼요. 거기다가 좋아하면 더 좋겠지만 몰라요. 뭐 재밌다면 또 재밌을 수 있는데 마냥 재미로 한다 그건 아니죠. 컴퓨터 이런 작업을. 지금 CPU 100% 쓰고 있거든요. 58도, 57도. 조용하게 돌아가죠, 지금은. 자, 물론 기본 쿨러라서 이렇게 온도가 조금씩은 올라갑니다. 뭐 i3에는 이렇게 쓰셔도 돼요. 한 80도까지도 문제였거든요. 지금은 CPU 100% 계속 쓰다 보니까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100%는 잘 안 써져. i3는 그냥 기본 쿨러로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이런 소음도 귀찮다 하면 사제 쿨러 바꾸시면 1000rpm 초기에서 돌기는 돌죠. 100rpm 때까지, 그러니까 세 자릿수 rpm 때까지 800rpm, 700rpm 그렇게도 돌죠. 사제 쿨러 가면 쿨러가 크죠. 중지시켜 볼게요. 그러면 rpm 떨어지죠. 온도도 떨어졌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